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주의 윤정두입니다. 윤정두의 주식 1번주의 두 번째 시간 2부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완벽한 실전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자, 나도 주식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어떤 거냐고요? 분명히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여. 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강세를 띄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종목을 검색을 해놓으셨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저점과 고점을 완벽히 잡아내셔야죠. 거기에요. 기초가 튼튼해야만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완벽하게 기초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50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교육 받으셔서 맨 뒷부분에 나오는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는 그런 종목으로 내일 당장 불기둥 종목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복습부터 한번 해볼까요? 복습. 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뭐 매일매일 봐도 부러울 따름이죠. 다만 왜 마지막 자락에서 들어가셔서 고생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자리면 딱 한번 고민을 해볼 자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었나요?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14배 상승, 그리고 60%의 조정.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돌려지는 흐름인데, 아쉬운 거는 별 3개짜리의 패턴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별 2개짜리 기준에서 상승 잉태형이에요, 그럼.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둔화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기초만 완벽히 배우시면 돼요. 기초만 완벽히 배우시면은 여기서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여기서 상승 장악 확인형 계속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발생됩니까? 하락의 기준이 잡히는 석별형의 기준이 잡힙니다. 석별형의 기준이 잡히고 무너져 내릴 때 여기서라도 정리를 했다면 그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정리하고 나서 60만 원 이탈되는 그런 과정 속에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들여다 보시는 게 그게 옳은 거죠. 막연하게 이야 2025년까지 가져가면은 초대박 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삑.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목 계좌 검사 싹 해보면 캔들 패턴에서 매도 사인 나오고 단 한 번도 매수의 기준, 매수의 기준, 이런 별 3개짜리 매수 기준의 패턴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캔들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교육. 그러니까 윤정두는 아주 기초부터 차분하게 알려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채널이 돌아가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목도 섹시하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흐름으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거래량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내일부터 이거 고쳐드릴게요. 거래대금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90년대 또 2000년 초반까지의 기준에 거래량으로 놓고 보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보셔야 돼. 지금은 어찌됐건 중요한 게 캔들입니다. 빨간 색깔 캔들은 뭐다? 양봉이다.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파란 색깔 캔들은 뭐다? 음봉이다. 다 배운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시초가가 어디입니까? 시작 가격이 어디예요? 그러면 그걸 혼란스럽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탁 질문을 했을 때 시초가가 뭡니까? 어제 종가인가? 시초가가 어제 종가를 얘기하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오늘 처음 시작한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봉의 기준에서는 새롭게 생기는 분봉의 기준점, 새로운 분봉의 기준점,
새로 시작한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격에서 미끄러지면은 파란색 음봉, 그 가격에서 올라오면 빨간색 양봉.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디서 시작했던 간에. 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꼬리라는 부분 그림자라고도 표현하는데 더 길게 달릴 수도 있고 더 짧게 달릴 수도 있는데 저 꼬리의 역할, 장중의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는데 꼬리가 달렸다는 건 뭐예요? 눌려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바닥에서 눌렸냐 아니면 고점에서 밀렸냐. 또 바닥에서 돌렸냐 아니면 고점에서 돌리는 흐름이냐. 이거에 따라서 추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힘의 강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 캔들 하나가 생각해 보세요. 이 캔들 하나가 이 조그만 캔들에서부터 이렇게 양봉 이렇게 나오는 캔들 하나가 이게 만약에 일봉이라고 친다면 장중에 얼마나 수많은 공방 지금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갑니까? 중간에 눌렸다가 또 올랐다가 눌렸다 이 흐름이 반복이 되죠. 그 흐름이 반복되는 게 이런 모습이 되겠죠.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와 계속 밀려. 근데 이것도 뭐 한 방향으로 밀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내포하고 있는 게 캔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싸움, 치고 들어올릴 때 이 강력한 힘,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시작 가격보다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올 때 그 엄청난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또 혹은 투매의 기준, 시장의 영향이 됐든 종목의 영향이 됐든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장중 내내, 또 이게 만약에 주봉이라면 일간 단위 내내, 또 이게 월봉이라면 일봉, 주봉 단위 내내 형성되고 나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귀 교육 하실 때 나중에는요, 그냥 내 종목이 양봉이야, 내일 되게 좋겠다,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장 막판에 이렇게 막 밀고 내려가서 장 막판에 그냥 종가만 확 들어 올려놓은 건지 이런 부분도 분봉에서 보셔야 돼요. 또 주봉, 월봉 보실 때에도 월봉 보실 때에도 주봉에서 어떤 흐름으로 돌려놨는지 아시겠죠? 주봉에서도 일봉에 어떤 기준으로 돌려놨는지 그 부분이 월봉에서 놓고 볼 때와 주봉에서 놓고 볼 때와 일봉, 분봉 신뢰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길게 형성되어 있는 쪽의 기준이 신뢰도가 더 높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쁜 그림, 멋들어진 그림, 그냥 이쁘다 멋들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밀고 내려갔다가 밑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이런 그림이 나와주는구나. 여기서도 꺾여질 때 잘 판단해야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큰 캔들의 흐름이라면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거라면 차익 실현의 범위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는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캔들의 흐름 4가지 우산형입니다. 4가지의 기준이 수백 가지의 패턴을 만든다. 그 4가지의 기준 어떤 모양새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산형이라는 게 있고 뒤집어 놓은 역전된 망치형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과 음봉이 있고요. 그리고는 도지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 4가지가 합쳐져서 모든 패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 6개짜리도 있어요. 그 패턴을 만들어서 신뢰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추세의 전환인지 아니면 추세의 지속인지가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오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복습은 이만큼에서 마무리하고요. 별 1개짜리, 별 2개짜리에 대한 복습도 잠시 후에 아주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초부터 배우셨는데 그동안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 철저하게 기초부터 배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제로 잡아놨던 애니소프트 예제 부분 빼버렸죠. 근데 그 부분도
과거에 녹화해 놓은 지난주에 녹화해 놓은 부분 보면서 야, 음봉과 양봉 하나 들여다보는 것도 이 엄청난 손익의 차이가 있구나. 수익만의 기준이 아니에요. 손실의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익의 차이가 있구나. 별 1개짜리는요. 그냥 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별 1개, 2개짜리의 캔들에 대해서 복습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기준은 뭐다? 별 1개짜리와 별 2개짜리 놓고 보실 때 첫 번째 기준은 이름 좀 외우지 마세요. 이름 외우지 말 것 그냥 쉽게 넘어가죠. 4대 천왕 캔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바쁜데 별 3개짜리 보기도 바쁜데 1개짜리 2개짜리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이름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3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혼마 문해이사가 만든 당시의 기준에서의 그 이름, 일본식 이름.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걸 뿌립니다. 그분이 뿌리면서 영어, 영국, 영어식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식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식 이름.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뭐 별의별 이름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장족형도 나오고 애기제비 감추기형, 뭐 전서구형. 전서구형이라는 게 뭐 비둘기라고 얘기를 해요. 장족형이라는 건 다리가 길다라는 표시. 뭐 그런 기준으로 성정이 되니까 이름을 외워서 뭘 해보겠다 하시지 마시고 이름은 4대 천왕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저도 이름 기억 못해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준은요. 뒷부분에 정형화해서 자료를 다 드릴 겁니다. 그 정형화해 놓은 기준에 변동성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교육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에 그 어디도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300년 전에도 없었고 80년대 중후반에도 없었고 윤정두가 2000년 들어서면서 36년 노하우를 가지고 다 접목시켜서 윤정두만의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다. 명문화해 놓은 거다. 그것을 가지고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대학 가서도 강의를 하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보셔도 캔들의 교육의 변동성에 대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얘가 왜 별이 하나인지에 대해서 또 왜 별이 2개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변동성 이해를 못하면. 이 변동성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의 기준인데 이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승이나 하락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파생에서도 변동성이 중요하거든요. 변동성의 크기. 우리가 뭐 공포지수라고 해서 볼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변동성 크기가 그 공포지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만큼의 변동이 나오고 있느냐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통신주들이라든가 아니면 KTNG 그리고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죠. 하루의 변동이. 뭐 물론 뭐 삼성전자도 거의 없습니다. 추세 범위가 좀 나오긴 하더라도. 그에 반해서 7월 달까지의 기준에 2차 전지, 지금도 변동이 큽니다만 7월 달까지 기준에 2차 전지의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 또 로봇 관련주의 변동성. 그게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크게 움직이느냐의 기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변동성이 큰 거예요? 얘가 변동성이 큰 거예요? 얘가 변동성이 큰 거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3%, 뭐 4%를 할 거예요? 4%의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뭐 2% 미만의 변동성. 여기가 종가였으니까 여기서부터 따진다고 해도 2% 수준의 변동성. 이 변동성이 더 크죠. 얘보다 얘의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주가의 등락이 컸다? 거래가 더 많이 실렸겠죠. 아무래도 거래가 더 많이 실렸겠죠. 힘이 더 많이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이게 하락 추세 지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 하락의 각도는 이런 식으로 하락이 아니어도 돼요. 고점과 저점을 조금씩 낮춰나가는 뭐 반등도 나왔다가 조금씩 낮춰나가는 이것을 하락 추세 혹은 반대 기준은 상승 추세가 되겠죠. 그 기준에서 그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어느 날 음봉 하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별이 한 개일 정도라면은 이 변동성의 크기가 의미 없는 크기다.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변동성의 크기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날 의미 없는 음봉이 하나 떨어져 있던 거예요, 사실은. 응? 저점에서 엄청난 장대 음봉, 내가 못 견딜 정도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런데 개파락이 나왔어요. 종가가 여기고 개파락이 여기입니다. 시초가가 여기예요. 시초가가 여기서 나왔는데 되돌리는 흐름이 이 캔들의 절반 수준도 안 돼. 또 이날의 종가도 못 돌려. 만약에 종가까지 부딪힌다고 해도 캔들의 크기 자체, 변동성의 크기 자체, 힘의 강도 자체가 제한적이야. 이날보다 이날은 거래가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캔들 크기가 작은데. 거기다 결정적으로 별이 하나라는 거는 얘도 평상시 캔들 변동성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흐름이 형성된 거였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이러한 위에서든 아래서든 이 흐름을 예제를 안 드리고 얘만 두 개를 딱 드린 거였잖아요. 이준정부가. 시중에서는 앞의 흐름을 전제를 일부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뭡니까? 하락 지속형이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디선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캔들의 범위가 여기까지 메꿨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 캔들의 크기 자체가 작아. 변동성이 없어.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그 주가 수준 범위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가 다 비슷한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상승 타스키 개평의 경우도 이 캔들의 크기가 이러한 캔들 크기보다 제한적이고 제한적이죠. 그리고 얘도 별이 하나라면은 이 캔들 크기 자체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구나. 아,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이 그러한 기준을 놓고 보는구나. 캔들의 크기 대비해서 이쪽 캔들이 작다.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느 방향의 기준이어도. 그런 내용으로 설정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탁 놓고 보실 때, 눈으로 확 놓고 보실 때 종가가 어디야? 그게 확 터져 나와야 돼. 종가가 어디야? 여기가 종가였잖아요. 시작 가격이 여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얘는 지속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 기준에서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가 그냥 의미 없는 음봉 하나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예를 들면 4%, 5%의 흐름이고 평상시 대비 변동이 컸다. 그렇다면은 아니 종가가 여기였는데 4%, 7%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제한적이죠. 또 그렇게 해서 엄청난 큰 변동성의 거래가 빵 터지는 흐름이었다면 여기에 별이 한 개가 아니고 더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상시에 캔들 대비해서 좀 제한적이었고 여기서부터 종가부터 해서 이렇게 잡아놨으니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이 캔들의 크기 자체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 이게 좀 어려워요 하시면 앞에 녹화 방송 다 보세요. 녹화 방송 다 보시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별 한 개짜리가 아닌 별 두 개짜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별 두 개짜리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별 세 개가 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 좀 해주고 넘어가면 안 되나? 제 방송 보세요. 오늘은 별 세 개짜리를 봐야 돼. 이거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있을 거야? 써먹지도 않을 거고 이름도 기억도 안 할 건데 별 세 개도 기억을 못 하시고 별 세 개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 별 세 개짜리 못 잡아내서 채널 돌리지 마세요. 그 별 세 개짜리 아무 데나 갖다 놓고 변동성의 예제나 이런 거 설정도 안 해놓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양봉이 세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다 조그마한 캔들 요만한 거 하나 놓고 망치 떴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망치형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캔들 크기가 안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산병의 기준도 잘못 알고 계신 게 별이 두 개뿐이 안 되네. 아니 그러면 양봉 세 개 나왔다고 쭉쭉쭉쭉쭉쭉 계속 가면은 양봉이 4개, 5개, 10개, 100개 되나?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양봉 세 개 나왔다고 해도 별은 두 개입니다. 오히려 캔들의 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봉이 작아진다면 그렇다면은 결론은 하락 반전의 기준도 적산병에도 하락 반전의 기준도 설정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별 1개, 2개짜리의 복습이었어요. 이제는 아우 저도 설레. 별 3개짜리 교육받으러 힘차게 달려가야겠죠.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별 3개짜리입니다. 별 3개짜리인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별 3개짜리의 기준은 총 7개입니다. 별 3개짜리 기준 총 7개의 캔들 패턴이 있어요. 그중에 캔들이 하나인 거 하나, 망치형, 우산형의 기준이 되겠죠. 캔들이 2개짜리인 게 장악형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캔들 3개짜리가 장악형과 상승 형태 확인형과 샛별형의 기준,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동일 흑산병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흑산병은 그냥 별 2개예요. 그냥 뭐 음봉 떨어지는 거야. 여기 종가였는데 뭐 갭상승 살짝 나왔다가 또 밀리고 또 갭상승 살짝 나왔다 밀리고 혹은 뭐 다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이거는 그냥 뭐 하락입니다. 음봉 떨어졌다고 계속 밀리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음봉 3개 떨어졌다고 적산병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이 3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양봉이 그러면 이런 모양새로 나오면 그렇다면은 별이 똑같이 3개가 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승의 기준의 흐름에서는 심리적인 면도 강하죠. 심리적인 면도. 그래서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을 때 그 거래 대금에 형성되는 그 추세에 따라서 뭐 고점에서 또 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적산병은 어떤 패턴의 모양을 갖고 있더라도 별을 3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림이 이왕이면은 내일은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나올게요. 요 정도 그림이면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 기준 있죠. 요 기준. 무슨 기준이냐면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시초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인데 거의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종가가 여기예요. 그리고 시초가가 여기 거의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별이 3개가 될 정도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변동성의 크기가 그냥 뭐 평상시에 1, 2%, 2, 3%, 3, 4% 움직이던 종목이야. 그러면 그냥 3% 밀렸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10%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적인 하락의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밀려 내려갈 때 평상시 대비 이것도 말씀을 드려요. 캔들의 크기가 1.5에서 3배. 야, 이건 뭔가 추세의 흐름에서 이건 뭔가 한 방 맞았어. 음봉 하나 떨어질 수는 있는데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배에서 3배야. 와, 이거 피곤한데 화딱지 나네 라는 기준으로 종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뭐 시장이 뭐 어찌됐든 올랐든 내렸든 비슷한 가격에 출발을 해요. 어제 변동성이 좀 큰 음봉이잖아요. 근데 개파락도 아니야. 비슷한 가격에 출발을 해. 야, 이거 좀 돌리겠지. 야, 어제 좀 과도하게 밀린 거 아니야? 돌리겠지 하고 있는데 흘 하고 무너져 내려가. 그러고 나서 비슷한 크기의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최소 1.5에서 3배짜리의 음봉이 또 터졌다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손절하기도 야, 이거 뭐야? 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 다음 날은 또 비슷한 자리에 설정이 됩니다. 비슷한 자리에. 종가 수준에서 시초가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젠 좀 돌리겠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틀 동안에 왜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돼? 그런데 또 음봉이 또 비슷한 크기의 음봉이 또 떨어져. 1.5배 수준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뭔가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다. 극대형주의 경우에는 조금 드물긴 해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내용이 나오고. 소형주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물량을 털기 위해서 두들겨 패고 나서 개파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출발시켜 놓고 야, 이제 반등 나오겠지. 혹은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조금 밀어. 계속 밀고 내려. 계속. 누군가가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뭔가의 악재가 노출돼 있다. 같은 크기의 그러한 변동성의 확장으로 음봉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래서 이것은 동일 흑산병형이라고 칭하고 이것은 별 3개짜리의 기준으로 칭해서 이거는 조종이다. 정리해야 된다. 얘는 별이 2개예요. 어느 자락에서 나왔던 뭐 울퉁불퉁. 근데 말씀드렸죠. 시초가, 종가와 시가, 종가와 시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그 흐름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 비슷한 변동률에 그냥 하루에 뭐 1, 2%, 2, 3% 그 의미가 없어. 평상시 대비 최소 1.5배에서 3배 수준의 변동성의 확장 속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별이 3개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중요시 놓고 봐요, 안 봐요? 별이 3개지만 안 봅니다. 별 1개짜리, 2개짜리랑 똑같이 기억해서 지우세요. 왜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교육했을 때 어떤 교육을 했어요? 응? 정신 바짝 챙기시고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교육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반전형의 기준을 놓고 보겠다라고 했죠.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 추세 지속형을 놓고 보고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 캔들의 기준에서는 바닥에서 돌릴 때 또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꺾일 때 이 반전의 기준을 캔들에서 잡으면 최고점에서 잡을 수 있다. 왜? 가파르게 올라가던 종목 5일선의 각도가 뭐 이만큼이었다고 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상한가가 나와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추세 지속은 따라붙을 수 있는데 반전의 기준은 뭐 3일선 볼 거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5일선 볼 거 아니에요. 가파르게 쫓아 올라온다 해도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간 종목이 5일선 이탈되려면 저 밑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뭐라고요? 겸손 떨지 말자니까. 뭐 무릎에서 팔아서 어깨에서 왜 팔아? 에코프로 최저 바닥에서 2월 1일부터 거래 터질 때 들어가서 7월 26일 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그때 전략 매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무릎에서 40만 원에 사서 뭐 어깨 뭐 120만 원을 팔고 내려와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 고점을 잡으려면 캔들의 패턴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추세 지속형 우리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추세 지속형은 필요 없다. 반전의 기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 7가지에서 추세 지속은 뭐다? 동일 흑산병형 하나. 이름도 외우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음봉색에 떨어졌는데 뭐 희한한 음봉인가 봐. 모르겠다. 기억에 지우세요. 왜? 그런 게 떨어지면 윤정두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첫 번째 음봉부터 다 잡아드릴 테니까. 두 번째 기준은요. 나머지 6개는 반전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4대 천왕만 보고 2개는 안 볼 거예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애기제비 감추기형이야. 야, 이름 기억해서 지우세요.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대표적인 속임수형이다, 반전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음봉 떨어지고 나서 갭상승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또 음봉으로 또 밀려 떨어져. 근데 그 저점 부분이 여기는 각도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심각한 음봉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음봉이 요만한 크기가 하나 떨어져서 이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 대비 1.5배 수준이라고 합시다. 4, 5%야. 근데 그거를 하나, 둘, 3거래일 동안에 놓고 보시더라도 그 음봉 크기 정도뿐이 안 밀려 있어. 연속적으로 막 깨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 반발력이 갭상승으로 돌려요. 시장에 영향이 됐든 뭐 개별 문제가 됐든 눌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시초가가 어디에 여기입니다. 여기의 기준인데 종가가 여기잖아요. 가격 반발력의 흐름을 줬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밀려. 그러고 나서는요. 뭐 세게 한번 들어 올려요. 그리고 또 밀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대표적인 속임수 패턴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뭐 애기제비 감추기하고 그냥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싫고 일반적인 캔들 추세 패턴에서 이거를 잡아서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지우자. 왜냐하면 이거는 상승 반전의 흐름인데요.
고점에서는 없어요. 하락 반전의 기준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4대 천왕은요. 하락 반전의 기준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준에 애기 제비 감추기형 영망치형 캔들도 있고 변형된 뭐 어찌 보면 장학형처럼 보이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할 때는 요 종가 대비해서 그 앞에서 시작했을 때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돼요?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앞에 봉을 감싸 안은 걸로 설정이 되는데 그게 무너져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어? 갭상승 이후에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때나 이 꼬리가 없다고 치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전부 장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기준으로도 뭐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억에서 지우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밀려 떨어지다가 이게 양봉이에요. 예를 들면 음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직 안 배우셨죠? 이 부분은 잉태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잉태형. 무슨 얘기냐? 잉태했다. 잉태했다. 사람이 잉태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잉태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이 2개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떠야 별이 3개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전서구형은 자주 나와요. 전서구형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비둘기라고 표현을 해요. 비둘기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 전서구형의 기준은 별을 3개로 줘버립니다. 갭상승이 요 장대 음봉 이후에 이것도 변동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밋밋한 거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 흐름이 마찬가지로 1.5배에서 3배. 항상 모든 기준은 그렇게 잡으십시오. 지금은요. 지금은 적지 마시라니까. 지금 적지 마세요. 조금 이따 4대 천왕 배울 때 본격적으로 4대 천왕 배울 때 하나당 1시간씩 한다니까. 1시간씩. 그때 변동성부터 해서 정리된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 그럼 그거부터 해주세요. 그거부터 하면 기초를 모르니까 또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전서구형의 기준은 자주 나와요. 우리가 4대 천왕에 넣어놓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캔들의 범위가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3배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종가가 여긴데 갭상승이 나왔네? 안타깝게 음봉으로 떨어져 있지만 시장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저점을 안 깹니다. 그럼 이걸 대표적인 속임수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부터의 시세 분출의 기준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7가지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운 거예요, 지금. 동일 흑산병형, 애기제비 감추기형, 전서구형.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뭐 하나도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쉽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것 같고 이제부터 별 3개 이제 제대로 배울 게 나온단 말이죠. 요 부분만 이제부터 제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요것도 내일부터는 디자인 더 이쁘게 바꿔갖고 올 거예요. 칸 크기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이쁘게 바꿔 올 거예요. 얘는 뭐다? 하락의 기준입니다. 항상 보시면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만 4대 천왕 정도는 뭐 아시고 계시면 되는데 잉태형의 기준에 하락으로 반전되는 기준을 우리는 하락 잉태형, 하락 잉태 확인형 이렇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4대 천왕의 기준이 되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 이게 가팔랐든 가파르지 않았든 마지막 봉의 기준 이거 하나하나 1시간씩 설명드릴 때는 아주 깊이 있게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맛배기로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에 형성돼 있던 기준봉 기준봉 얘를 기준 잡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음봉을. 양봉의 기준봉이 이 자락이 고점에서 신뢰도가 높기 위해서는 1.5배에서 3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막 쫙 올라가다가 양봉이 하나 빵 터지는데 평상시 대비 양봉의 크기가 커요.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더 뻗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더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어디에? 여기에 시초가를 형성하고 미끄러져 버립니다. 되돌리지 못하고 꼬리도 뭐 제대로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반전이다? 삑삑삑! 정신 바짝 안 챙기세요 지금. 밑에 별이 2개인데 무슨 하락 반전이야. 큰일 날 소리. 힘겨루기가 굉장히 세게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1.5배에서 3배 변동성의 확장,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갭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왜? 변동성이 확장된 양봉이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라면 아무래도 개인들의 흥분보다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온 양봉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갈 줄 알았더니 꿍 하고 깨졌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별 2개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에 하나 이 저점을 이탈시킨다. 일반적으로는 봉의 몸통을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시초가의 기준이 되겠죠. 혹은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난 미련이 좀 남아. 어떻게 해? 그럼 꼬리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자락이 이탈되는 순간부터 하락 잉태 확인형으로 인식을 잡고 별 3개짜리로 기준을 잡습니다. 왜 별이 3개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든 가파르게 올라갔든 가파르지 않았든 이 양봉의 크기는 평상시 보던 양봉 크기가 아니라 힘을 줬던 양봉의 크기야. 쭉 뻗어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였어. 그럼 이걸 만들어 놓은 메이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큰 형님이 만드셨네, 이런 기준이 잡히는 위치잖아요. 근데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힘겨루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음봉이긴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밀리긴 했더라도 절반에서는 나 정리하지. 왜? 패턴에서는 매도 사인이 아닌데, 패턴에서는 매도 사인이 아닌데, 그리고 이게 한중간에만 있나?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장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파락이 이만큼 나왔다고 해도 저점을 안 깼단 말이에요. 저점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2개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종가가 여긴데 돌려놓는다, 돌린다, 그러면 그거는 패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힘겨루기 속에서 결국은 어떤 영향의 기준이 됐든 결국은 이 시초가를 깨버리고 전일에 이 저점을 깨버리는 그 흐름이 나온다면 얘는 끝났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별이 3개짜리의 조종의 국면으로 인식이 잡힌다. 그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1시간 교육받고 예제까지 다 보셔야 돼. 오늘은요, 이 예제들이 뒷부분에 싹 다 나옵니다. 2차 전지, 최근에 2차 전지 보여드릴 때 뭘 보여드렸어요? 바닥에서는 이걸 다 보여드렸죠. 상승인께 확인이 여기 떴네. 우와, 별이 3개가 떴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락 막 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뚫지 못하다가 이 고점을 팍 치고 올라가. 힘이 얼마나 세요. 거기서부터 2차 전지의 월봉의 최저 바닥에서의 매수 기준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 장악형, 별이 캔들이 2개인데도 별이 3개예요. 이거 뜨고 나서 그냥 초점 박살, 누가 2차 전지가 그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언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오셨단 말이에요. 석별형 그리고 샛별형, 이것도 계속 보셔오셨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공략주에도 이게 지금 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별이 3개인데. 우와, 되돌리지 않는 한 엄청난 힘이 나오겠구나. 캔들, 반전형 캔들, 망치형, 교수형. 색깔은 똑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바닥에서 뜨면 망치형, 고점에서 떴으면 교수형. 색깔은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상승 형태 확인형, 하락 형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거기에 당연히 확인형까지, 그리고 샛별형, 석별형. 와우! 이게 4가지가 4대 천왕 캔들입니다. 이 뒷부분에는 그 예제가 나오고, 이 뒷부분에는 당장 내일장 들여다보실 종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진짜 내일장에 오픈해드린 종목명 다 오픈해놨어요. 그 종목을 보고 들어갔더니 힘이 엄청나다? 교육의 힘을 느끼시는 거죠. 교육의 힘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저는요, 예제 보여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어떤 의구심이요? 야, 캔들 하나 가지고 어떻게 무슨 뭐 100강을 할 수 있다고? 그것도 1시간씩? 마케팅 하나도 없이? 나온다니까, 100강 이상이. 예? 저는 지금 오늘도 너무 행복해. 별 3개짜리 오늘 다 교육해드리려고 했더니 결국은 하락 잉태 확인형 하나만 설명됐어. 내일 또 복습하면서 또 설명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상승 잉태 확인형입니다. 근데 정형화된 교육 자료는 1시간씩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뜨면 그냥 탁 들어가면 다 되고 아니라니까. 변동성에 대한 기준, 또 얼마만큼 조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준. 조금 전에 본 그 화면 자체 흐름이 눈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마지막 자락에서 보여드렸던 이 석별형의 기준도 눈에 확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쯤은 의구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 색별형이 떴어. 석별형이 떠서 어디서 차익 실현해?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2차 전지 대형주의 기준에서 특히 에코프로 BM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땡겨서 한번 놓고 봐보세요. 차익 실현 패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이왕이면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에 있죠. 이거는 캔들 다 배우시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의 법칙까지 다 배우시면 돼. 또 거래대금 배우시면 다 나와. 우와, 캔들 2개에 별 3개짜리가 뭐라 그랬어요? 장악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안타깝게 얘는 하락의 장악형이야. 그냥 얘는 그냥 여기서 아웃인 거예요. 하락 장악형이 확정이 되는 시점부터 아웃, 전량 매도. 그러면 그 기준이 그래도 40만 원 수준의 매도가 돼요. 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흐름. 변동성의 크기가 어때요? 평상시 캔들보다 당연히 커졌죠. 1.5배, 3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추세에서 또 여기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이야. 여기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저렇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흐름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포스코 퓨처엠도 얼마? 60만 원 수준의 정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60만 원 수준에. 그냥 요 캔들 2차 전지 옹호론자를 얘기를 뭐 하려고 들어요. 프리미엄이 많은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에 하락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설정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장악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요 흐름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위치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월봉상으로 잉태형이 형성돼 있지만 또 조금 더 강력해지면 장악형으로 돌릴 수 있지만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훗날에 배우실 거래대금까지 놓고 확인을 하면서 결국은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은 그냥 빠이빠이 안녕 잘 가, 응? 푹 쉬어라고 얘기하고 대담하게 벗어나자는 거예요. 왜? 종목군들은 많습니다. 응? 아니 2차 전지의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져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부분은 검증 받아야 돼요. 펀더멘털은.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하락 장악형이 뜨고 굉장히 고생.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잉태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장악형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지금 거래 수반되고 거래가 더 터지겠죠. 월말까지.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된다면 잉태형이 아닌 장악형. 그럼 별이 3개란 말이에요. 캔들 2개에서. 그럼 지금까지 본 거에 대해서 윤종도를 믿지 마시라니까요. 300년 된 캔들 패턴을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종목 삼성전자의 흐름도 전부 이렇게 흘러왔고 주봉으로도 보여드리면서 52주 신고가 73,600원 넘길 위치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에 사상 최대치를 넘길 수 있는 추세 추이 강화가 메이저들의 매직까지 형성되면서의 흐름이 됐습니다. 매직까지. 갭이 메꿔진 건 좀 아쉽지만은 상승 잉태 확인형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양봉으로 끌어주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왜 놓칩니까? 왜? 한미 반도체까지도. 그러면 내일장의 기준은 어떤 거 봐요? 지금 보여드린 반도체 쪽의 기준에 이 패턴들을 그대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꺾여져서 차익 실현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준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을 다 보셨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나도 공략하고 싶어요. 1분봉으로 보는 거는 순식간에 바뀌니까 힘들어요, 사실. 최소 5분봉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5분봉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장학형의 기준 별 3개짜리가 나오는지 꼼꼼하게. 아, 분봉은 너무 힘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있잖아. 두산 로보틱스에 샛별을 뜨고 나서 계속 추세 강하죠. 그러면 요 기준의 흐름. 아, 난 뜨는 자리에서 두고 싶어. 욕심쟁이들. 뜨는 자리에서 보시는 범위. 요 기준의 샛별형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일단은 아직까지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여유로움이.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었던 범위의 기준은 새롭게 또 어떤 걸 기준 잡아드렸어요. 야, 지겨워요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반도체 거기에 LG화학 그리고 위메이드 오늘은 빼놨습니다만 위메이드 또 반도체 소부장.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거래가 1위였잖아요. 거래 대금이. 그 거래가 터지고의 양봉 거기에 캔들 패턴이 나오는지. 두 번째는요. 로봇 관련주의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 대금 3위, 프로그램 순매수 3위. 이 흐름 속에서의 초강세의 흐름. 거기에 캔들 패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다? 주식이다. 교육의 힘. 교육받고 수익 내시고 항상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도의 주식 1번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